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유쌤의 북카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사카이 도시오의 무조건 팔리는 심리 마케팅 기술백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많이 보셨죠? 지금 나오자마자 책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 팔리는 책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그런 이제 기술들이 아주 많이 이제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이제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파는 상품을 돋보이게 하는 심리 마케팅 기술,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관심을 끌고 내 물건을 사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카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직장인들도 계시고 아마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고객들의 마음을 탁 끌어당길까, 그런 이제 카피 쓰는 것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상대 호감을 사는 심리 기술, 또 이제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하시잖아요.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5장에 걸쳐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방법들이 쉬운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인기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효과가 있었던 것만 이렇게 모아서 이제 책으로 펴낸 건데, 이 중에서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호감을 사는 심리술. 저는 이제 이 장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몇 가지 이제 현실적인 내용을 한번 추려볼게요. 자, 첫 번째 챕터. 상대의 눈, 입, 몸을 의식하라.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어떤 심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대화. 모든 소통에 자신감을 갖는 비결은 바로 상대의 눈, 입, 몸을 의식하는 대화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3가지를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고 그대로 이제 한번 따라해보는 어떤 그런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눈이에요. 상대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 눈을 보는 게 이제 너무 긴장돼서 왜 처음 만난 상대 눈 제대로 못 쳐다보는 분들 계시죠. 그럼 여기 이 저자가 너무 재미있는 방법을 꿀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긴장이 되면 상대가 눈을 깜빡이는 횟수를 세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을 내가 쳐다봐야지, 이런 부담감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저 사람 이제 눈 깜빡이는 거 세자.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한 번, 2번, 3번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그럼 눈을 보고 있어도 별로 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듣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다음엔 입인데요. 상대의 말을 따라하면서 이제 동조하는 거예요. 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라고 이제 상대가 얘기하면, 어제 영화 보러 가셨군요, 라고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이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통의 어떤 기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매번 주의하셔야 될 건 뭔가 하면, 말끝마다 이렇게 하면 상대 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따금씩 한 번씩 이렇게 백트래킹이라는 기술, 소통의 기술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아이들이랑 이야기할 때 대단히 이제 효과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몸. 행동을 따라하면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이제 창밖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딱 저 부분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부분이군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상대의 행동을 따라해서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상대의 말, 행동에 눈, 입, 그리고 몸을 써서 집중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집중하는 거. 당신의 말을 내가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면 누구나 이제 사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중요한 어떤 이제 방법을 아주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전 너무 좋더라고요. 자, 첫 번째 챕터였고요. 두 번째 챕터. 호감도를 올리는 2대8, 5대8의 법칙. 저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업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고객의 거절이라고 합니다. 영업에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더 이상 이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 둬야 될 법칙, 바로 2대8, 5대8의 법칙이라고 작가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규 고객을 모을 때 고객을 2번 찾아가 놓고 이 고객은 가망 없어. 막 쌀쌀맞게 대하고 막 이러면. 그럼 가망 없어? 라고 포기하는 영업사원이 80%래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2번이 아니라 5번 찾아가는 영업사원은 80% 정도는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아주 그렇게 된다면, 그럼 난 5번 이상 좀 시도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5번 찾아갈 때 조심할 건 뭔가 하면요. 그동안은 거절당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2번째 찾아갔을 때 거절당하거나 3번째 찾아갔을 때 거절당하면 5번까지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거절당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5번 방문할 때까지 영업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고 싶은 상품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책에서 어떤 이제 이제 연구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에피소드를 설명해 줬는데요. 이제 그 학교에서 매주 같은 남학생을 보여준 거하고 같은 남학생의 사진을 보여준 거하고 매주 다른 남학생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그룹들의 어떤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매주 같은 남학생 사진을 보여주면요. 그 남학생에 대한 호감도가 갈수록 상승한대요. 그래서 반복된 만남은 상대의 매력이나 호감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친다는 거죠. 이를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 접촉 효과로 나의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게 결국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할 가능성을 차단해 두고 자주 방문하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한 번 만났을 때 5번 만나야 되니까 거절당하지 않고 5번 만나야 되니까 첫 번째 만났을 때 이 팜플렛 두고 갈게요.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2번째 만났을 때 근처에 온 김에 인사만 하고 가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이러고 이제 얼굴만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3번째, 오늘 너무 덥네요. 시원한 음료 이거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4번째는 우연히 사장님네 회사에 관련된 기사가 있길래 반가워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다는 거죠. 5번째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다가가고 경계를 낮추게 하고 호감도와 신뢰도를 먼저 5번 쌓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시면 80% 정도는 계약에 성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3번째 챕터. 소통 만렙처럼 보이는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으로 이끄는 어떤 이제 심리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여기서 그 작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노출 효과. 보고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호감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아까 5번은 만난다. 어떤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노출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 이제 어떤 회사와 만나서 이제 저 회사를 설득해야 되거나 이러면 사전에 이렇게 이제 그냥 인사라도 우연이라도 자꾸 만나고 아니면 간단한 걸로라도 자꾸 만나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2번째도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해서요. 4번 이상 마주치면 호감도와 신뢰가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그 미리 설득하는 그날 그 미팅에서 완전히 여기서 딱 이제 결론을 보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전에 좀 만나두는 거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3번째 유사성의 법칙인데요. 취미나 생각,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친해진대요. 그래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느끼죠, 평소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또래, 나이 또래의 어떤 이제 그 거래처, 새로 만난 거래처, 뭐 사장님을 보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막 그 요즘 특별히 이제 체력이 좀 떨어져서, 이제 몸 체력을 좀 올려야 돼. 예전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체력을 올리려고 운동 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사장님 운동 지금 하세요? 체력 같은 거 어떻게 지금 관리하세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저희 나이 또래는 서로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공통점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 또래마다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그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이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시고요. 4번째는 이제 예스 유도 화법이에요. 예스를 끌어내는 화법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대요. 대화 속에서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닙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참 좋네요. 이게 바로 예스 화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상대가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어떤 그런 멘트들을 중간중간 던지는 거,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접촉 효과, 신체 접촉을 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른 시간에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이제 회의실에 일찍 온 사람들하고 뭐 굉장히 이제 인사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뭐 동료면 뭐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접촉 효과를 나는 거,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좋은 효과를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자, 6번째는 근접 원칙이에요.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끼리 친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 옆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세요. 가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훨씬 더 친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이언스 효과라고 해요.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지만 익숙한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강연 전에 몇 번 단상에 올라가서 뭐 책상에 있는 컴퓨터를 만지거나 막 이래서 나를 잘 모르는 어떤 관계사나 타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일단 내가 뭔가 발표하기 전에 내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참석자들한테 내 얼굴을 알리는 거, 이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3가지 챕터 정도 이제 지금 나눴는데요. 2부에서 이제 나머지 더욱더 실용적인 챕터로 이제 2부에서 한 번 더 이 책과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쌤이 북카페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